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정규분포에서 굉장히 핫한 파트입니다. 가장 핫한 파트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좀 다른 집단에서의 어떤 자료값을 비교하는 게 지금 하는 대상이고요. 너희들이 사실은 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너희들의 그 성적을 낼 때 이게 표준 점수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표준 점수를 왜 취하는지 통계적인 기법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고요. 시험에서 응용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이 취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같은 분포에서 첫 번째 같은 분포에서의 자료값 비교 값의 확률 비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확률 비교는 같은 분포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변수가 x고요. 평균은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고 치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칠게요. 그때 x 값이 여기서 90에서부터 x 값이 100일 확률 10밖에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p 100에서부터 x 값이 110일 확률 이것도 10밖에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px 값이 110으로부터 120일 확률 이것도 각각 얼마 다 차이 나요. 각각 보니까 10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확률 값을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변수와 같을 때 어떤 확률 값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딱 티가 나지. 왜? 지금 첫 번째 확률은 90부터 100인 거니까 첫 번째 90이 이쯤 있을 거야. 요게 확률이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역시 100부터 110인 거니까 110이 이쯤 있을 거야. 이 확률입니다. 여기 두 번째. 했더니 그래프의 특징상 대칭이어야 되죠, 선대칭. 그럼 두 확률은 같을까요? 아니면 누가 더 클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역시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110으로부터 120까지 확률이야. 이 확률입니다. 어때요, 얘는? 얘보다 훨씬 더 어떻게? 작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특징이라든가 기타 뭐 대칭꼴 또는 이렇게 가운데 모양이 많이 모여있는 종 모양의 특징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변수의 자료값 확률 비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거는 같은 분포에서 비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다른 분포의 자료값 비교입니다. 값 확률 비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자료를 잠깐 할게요. 자, 변수 x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이고 아까 표준 편차가 10을 따르는 분포라고 가정하고요. 변수 x. 자, 변수 y는 평균이 평균은 좀 일치시킬게요. 100.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요걸 따른 분포라고 가정할게요. 오케이? 그때 각각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까요? 얘는 표준 편차가 좀 크고 x y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좀 작습니다. 이건 y예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평균도 좀 조정할까? 얘는 평균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게요. 얘는 50이라고 합시다. 이런 자료 비교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성적이라고 가정할게요. 성적.
얘도 성적 분포, 얘도 성적 분포. 왜 다른데? 과목이 다르니까. 요즘 선택 과목들 많죠? 그죠? 수학도 선택하고, 국어도 선택하고, 탐구는 뭐 옛날부터 선택했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탐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을 거야. 탐구 첫 번째 A와 탐구 B, 탐구 X, Y를 할게요. 탐구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원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실감 날 거야. 그래서 한 과목이 탐구 X 과목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자, 탐구 Y 과목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근데 둘 다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았어. 응? 80점이라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잘 받았을까? 표준 점수는? 당연히 이거 딱 드러나죠? 평균 오른쪽에 있고 평균 왼쪽에 있으니까. 탐구가 왜 갑자기 100점이 나오지? 탐구가 평균이 50인 것도 있는 그죠? 좀 이상하네. 예를 들어줬는데 좀 이런데. 뭐 그냥 가정합시다. 200점 만점. 200점 만점. 응? 누가 더 잘 봤을까? 이건 다 드러나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에 그래서 얘가 뭐 한 180점이라 할게. 한 150점. 여기다 한 150점이 이쯤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잘 봤을까? 이거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거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비슷한 문제를 이제 좀 제대로 풀 거고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 그것만 잠깐 생각합시다. 어떻게 비교할까요? 더 잘 봤다, 못 봤다는 뭐냐? 이쪽 확률하고 이쪽 확률을 비교하지. 상위 몇 프로냐, 몇 프로 안에 들어가냐, 이런 거니까. 따라서 확률값 비교입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방법이 뭘까요? 통시키면 되지. 뭐에서 비교하면 되지? 그렇지. 표준화해서 비교하면 된다. 따라서 이때는 표준화해서 비교합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 표준화해서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내는 게 너희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취하는 표준 점수의 방식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표준 점수의 원리를 좀 정확히 표현하겠지만 뭐 나중에 영상 외에 선생님이 수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도전하고 갑시다. 첫 번째 예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도전 한번 할까요? 자,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용하니까 할만하죠? 자, 세 개의 자료값 A, B, C를 비교하는 문제고요. 지금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0, 표준 편차 1을 따르고요. 변수 Y는 정규분포 평균이 1, 표준 편차 2를 따릅니다. 이때 각각 세 개의 확률을 대수 비교하는 그런 문제예요. 어떤 확률이 더 크니까 실제로. 자, 수치는 좀 간단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 개를 비교하니까 변수 같은 게 있고 변수 다른 게 있어요. 변수 같은 게 뭐죠? 보니까 이 두 개는 같죠? 응? 같은 변수 y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비교하는 방법은 같은 정규분포 내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면 돼. 비교합시다. 자, 변수 y는 평균이 지금 1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b는 1에서 5일 확률이고요. c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이야. c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입니다. 어쨌든 이 차이, 변수값의 차이 얼마나 이것도? 4가 나고 얘도 변수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4가 나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서 활용해 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쪽 확률이 더 큰 거야? 그치? 평균값 근처에 있는 확률값이 더 큰 거야. 바로 확인되죠? 따라서 C하고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 B 값이 훨씬 큰 겁니다. 자, 이번엔 두 개는 같은 분포인데 얘는 변수 X인 거니까 이건 서로 어떤 분포야? 서로 다른 분포가 되는 거지. 이거는 다른 분포입니다. 어떻게 해서 비교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표준화해서 비교한다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다 비교할 생각입니다. 그럼 표준화하면 A는 P, X가 0에서 X의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평균 편차가 1인 거니까 이거 어차피 표준화 해봐야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거는 Z로 표준하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가 될 거야. 그죠? B. 자, B를 표준하면 가운데 Z. 여기는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 나누기 뭐가 돼야 돼? 시그마 2. 그죠? 여기 하고 여기는 5 마이너스 1 나누기 시그마 2가 되겠지? 그랬더니 이거 뭐가 돼요? 0. 여기 뭐가 돼요? 이거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C, P 역시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나누기 시그마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 계산은 뭐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표준화 곡선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거야. 표준화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그래프를 이용하면 Z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에요. A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요게 A입니다. B는 0부터 2까지요. 요게 B입니다. A하고 B 누가 더 큰지 딱 보이죠? 그럼 C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여기까지.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큰가? 제일 큰 게? A가 제일 크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 C가 되는 거니까 C 이렇게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짱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되 같은 분포는 그래프 이용을 어떤 분포에서 그냥 주어진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분포는 표준화해서 비교하는데 표준화해서 어디서 비교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곡선에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문제 한번 도전해 보러 갈게요. 자, 재미있는 문제고요. 실제 여러분의 표준 점수의 원리를 이해하기 좋은 그런 예제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볼게요. 정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점수를 주어지고요. 실제 성적 점수를 줬어요. 똑같죠? 90점. 그러면 세 과목 다 똑같이 골고루 잘 본 거냐? 아,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건 누가 결정되냐면 평균 점수하고 표준 점수에 따라서 실제 나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표준 점수의 원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누가 가장 잘 받느냐, 상대적으로.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자, 어쨌든 국어 점수와 수학과 영어에 대한 평균 점수와 표준 점수가 다 틀리니까 서로 다른 분포죠? 서로 다른 분포의 상대적 비교는 뭐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다고요? 표준화된 그래프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점수 90점을 다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다 기입하면 돼. 자, 그러면 90점을 표준합시다. 즉, 표준 점수라고 생각합시다.
실제 표준 점수 약간 좀 틀린데 어차피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9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20 얼마죠? 2죠? 2분의 4 그죠? 자, 두 번째 노란색 9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얼마죠? 4죠? 세 번째 영어 9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죠? 이거 3이 되나요? 3 이렇게 돼요. 3 맞지? 내가 이거를 20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10으로 조정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표준화된 세 개의 자료값을 다 비교해 보면 Z입니다. 여기 0이고. 자, 국어에 대한 상대적 위치는 표준화 값이 2야. 2입니다. 여기 이제 국어야. 국어의 나의 상대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수학에 대한 상대적 위치는 표준화 값이 4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상대적 위치는 표준화 값이 3인 거니까 어디야? 여기죠? 여기 영어입니다. 자, 따라서 제일 잘 본 게 어느 거야?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이런 순으로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수업하기 직전에 막 조정했거든요. 선생님이 조정 의도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수학 1번, 그 다음에 2번 영어, 국어 3번입니다. 정답은. 알겠죠? 자,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국어입니다. 점수라고만 할게요. 자, 국어하고 수학은 평균 50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 60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국어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국어와 수학의 차이는 국어는 표준 편차가 20이고 수학은 10인 거니까 수학이 좀 더 모여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국어는 조금 퍼져져 있는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 국어. 그 다음 수학은 조금 좁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영어는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인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수학하고 똑같은 모양을 취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건 뭐야? 영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점수가 80점인 거니까 대략 지금은 90점인 거니까 한 이쯤이라고 봅시다. 이쯤. 자, 어때요? 비교해도 가장 확률값이 적은 게 뭐야?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90점 위로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상대적 위치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야 보니까 빨간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확률값이 넓은 게 뭐야?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비교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표준화된 그래프에서 이 변수를 그대로 비교한 것입니다. 어때? 세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판단하니까 혹시 또 현실적으로 이해 가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실제 점수를 내는 게 무슨 점수라고? 표준 점수입니다.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표준 점수의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있을 거야. 하여튼 원리는 이렇습니다. 서로 뭐라고 지금 한 거? 서로 다른 분포에서의 자료값을 비교하는 거. 어느 게 높냐 낮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예제는 계산만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대표 문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런 형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확한 지금 자료값 비교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쉬운데 정해진 계산 학생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 자,
봅시다. 숫자는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쉽게 줬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A, B 값을 숫자로 주지 않고 대충 대소관계로 줬어요. 요것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요것 때문에 어렵다. 요것 때문에. 자, 다음 중 PQR 세 개의 확률의 대수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예제 1번하고 아까 했던 거 잠깐 비교하면 돼. 예제 1번은 다 계산이 되거든요. 표준화 계산이. 근데 얘는 표준화 계산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물론 계산해서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였죠?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이해도 빠른 거야. 자, 따라서 같은 변수 어차피 P하고 R 값은 같은 변수니까 그래프 써야 되죠. 가운데 있는 Q는 변수 값이 틀려서 표준화해야 되는데 표준화할 때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수 비교를 숫자적으로 추측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말고 기왕이면은 같은 변수든 다른 변수든 그래프를 이용하면 훨씬 좋다는 거야. 특히 좋은 이유는 평균값이 어떻죠? 두 개가 서로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준화 계산보다는 한 방에 그래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 예제 2번 그래프 그렸듯이. 자, 그래서 변수가 x든 y든 평균값은 지금 현재 50입니다. 그때 먼저 x의 분포, 변수 x의 분포는 표준편차가 a이고 변수 y는 표준편차가 b인데 b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a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프가 조금 좁고 B 그래프는 좀 퍼져 있겠죠? 자, 그래서 A 그래프는 좀 더 이렇게 두 개 그래프를 같이 그릴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변수 X는 누가 되죠? 요게 X의 분표잖아요. 그 다음에 변수 Y는 요게 변수 Y의 분포가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럴 때 P 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80이 한 이쯤이라고 봅시다. 자, P는 요 확률이에요. X 맞죠? 그 다음 R부터 볼까? R은 20인 건데 20은 왼쪽이죠. 가만히 보니까 80하고 50하고 차이나 50하고 20하고 차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요 확률입니다. 요게 R. Q는 역시 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Y 분포니까 요겁니다. 자, 어때? 그래프 보니까 확실히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일 큰 거는 Q고요. P하고 R은 대칭성 특징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면적이니까 확률값도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시 연속 확률 분포든 정규 분포든 다 자료 처리 대상이 뭐라고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잘 파악하려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게 선생님의 주문입니다. 알겠죠?